바른미래당 이해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여쭤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해훈 의원께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미끄러져서 예. 금이 가고 인대가 막 끊어졌대요. 아, 정말요? 네. 그럼 전치 몇 주 정도? 6주라고 그러는데 예. 좀 땡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말이죠. 얼른 쾌차하시기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휠체어를 타고서도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신 이 휠체어 투혼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오늘 이혜훈 박광훈의 페어플레이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혜훈 의원의 휠체어 투혼을 직접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질문도 기다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인터넷 라디오 미니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단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오늘 저희는 좀 답답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국회 정상화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는 이 무릎탁도사 박지원 의원도 6월이 되기 전에 자유한국당 돌아온다라고 예측을 하셨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네, 저는 반대였는데. 더 신통력이 있으신 거네요. 아니, 그분들을 더 잘 알아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협상이 계속되고는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광원 의원님. 우선 그 말씀 하기 전에 이호 여사님 예. 돌아가셨는데요. 예. 저는 몇 번 이렇게 뵀는데 예.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따스하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분인데 우리는 그냥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분, 여권 신장, 여성 정치 발전에 기여한 분 이 정도로 이해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자세로 한국의 남북 관계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해 오셨어요.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특히 여성으로서 여성운동 1세대 시각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보면은 여성운동이 주로 말만 하는 그런 시절이었을 때도 행동으로 나서시고 이렇게 보면 저는 기억나는 게 마스크에 이렇게 하고 엑스표된 그런 시위, 일종의 맞습니다. 침묵의 시위. 그 사진이 꽤 유명한 사진이죠. 그때는 사실 그 시절에는 그런 시위 상상을 못했던 시절인데 굉장히 그렇게 아이디어도 있으시고 행동으로 보이시는 그러셨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까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네. 물론 민주화운동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영면하시기를. 이호 여사의 장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러지고 발인이 14일이라고 합니다. 사회상으로 한다고 그러시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그렇죠. 국회 정상화 문제. 이 협상이 하도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이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정말 이제 관심에서 좀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협상은?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씀하기는 어제 기준으로 오늘과 내일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오늘이라도 타결이 돼서 정상화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이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회가 마치 국회의 파행이 야당의 무슨 특권이나 또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우리 시대에 이 시대 대한민국 정치 수준에 맞지 않는 얘기다. 과거의 얘기다 하는 얘기. 국회에 들어와서 할 얘기가 있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당의 말씀은 저렇게 하시는데 행보를 보면 정말 국회 정상화를 해내려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올인하는 그런 진정성이 있나 좀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저희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제안한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 문구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여야가 합의가 성사되기 직전까지 갔는데 파탄이 된 이유가 보면 이제 여당에서 맡고 있는 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라는 게 선거법 예. 처리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6월 말이 이제 자기들 활동 시한이다. 예. 이러면서 거기서 그냥 의결을 해버리겠다고 나서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김종민 의원요? 네. 근데 예. 4월 말에 이제 소위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이 합의했을 때는 분명히 합의 처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였거든요. 근데 시한이 180일이나 남아있고 6개월이나 남아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네. 더 최선을 다해볼 시간이 상당히 남아있는데 예. 그 합의를 한 지 거의 한 달 조금 지나서 바로 그냥 의결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사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합의가.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저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격발시키는 네. 야당의 상대를 거의, 자극했다. 네, 자극하는 예. 저런 행위를 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 국회 정상화를 예.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지 의심이 되죠.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예.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그거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그 문구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게 이제 처음에 민주당 아니,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은 찬성 안 했지만 나머지 사당하고는 네네. 합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낸 중재안이 합의 처리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원칙으로 아니 중재안이 그거 말고 4월에 패스트 원칙으로 트랙을 한다. 처리할 때 합의 처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네. 게 6개월이나 남아 있는 시간을 지금 그냥 합의 처리 노력 안 하고 예. 그냥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냥 의결을 제가 해버리겠다. 민주당에서 그냥 그 받아들여야 부분에 대해서 됩니까?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예. 제가 말씀을 예, 드릴게요. 예, 예. 지금 정개특위에서 이제 선거법이나 정치관계법을 다루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정개특위 시한이 6월 말까지 끝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건 당연히 처음부터 알고 그렇게 있을 줄 되면-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아니, 예. 그렇게 되면 6월 말까지 정개특위를 이제 끝나는데요. 예. 연장하는 문제가 있는데 네.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또 서로 간의 견해가 달라요. 네. 만일에 연장이 안 되면은 행정안전위원회인가요? 행정안전회로 이제 당연한 넘어가는데 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건 이미 정해져 있던 건데. 정개특위를 둔 것은 예. 그래도 그 정개특위에서 지속적으로 예. 논의를 해왔기 예. 때문에 예. 그분들이 계속 논의를 하는 것이 합의 처리를 이루기 더 쉬운 방법일 겁니다. 아니, 그랬던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간에 민주당에서는 정개특위 연장을 요구를 하고 예. 요구를 안 해주면 정개특위 끝나기 전에 이걸 넘겨버리겠다. 정개특위는 말이 안 된다는 연장되는 게 거죠. 이제 그래요?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지금 굉장히 이론이 있어요. 정개특위를 연장하는 방법 내용에 있어서. 그래서 그 문제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예. 사실은 정개특위는 우리가 언제든지 선거법을 논의할 때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합니다. 네. 정개특위에서.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정개특위가 이번에는 법률 예. 제한권까지 준 거죠. 발의권까지. 예. 네네. 그렇죠. 당연히 정개특위가 한 번 예. 연장을 했어요. 시한을.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이 어렵다 관행상. 예. 모두가 다 알고 있던 거였고 그랬기 때문에 180일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행안위로 옮겨가서도 논의를 계속하는 거는 네. 그건 뭐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돌발 상황이 아니고 예.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다 그래요? 알고 있었고 예. 예상했고 그런 예상을 하는 가운데서 어쨌든 네. 180일이라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합의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의미였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제 엉뚱한 소리를 그러니까 하면서 합의를 하는 그 장소와 주체가 아니, 행안위로 그동안은 넘어가는 건 당연히 거죠. 행안이다라고 당연한 야당은 거죠. 생각을 했던 거고 그거 그건 기본이죠. 선거- 민주당에서는 선거 정개특위를 연장해서 정치- 하는 거로 생각을 해왔던 겁니까? 당연하죠. 예. 정치관계법은 행안위에서 한 적이 없어요. 약간 동상이몽을 하셨던 다 거군요. 정개특위에서 그동안. 다 그 문제에 했었고 있어서. 예. 나중에 법안을 처리할 때 예. 그때는 이제 상임위로 넘어가거나 예. 이게 당연히 정개특위가 넘어가는 법안 거죠. 발의권이 없을 때 근데 이번에 정개특위가 법안 발의권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그동안은 합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원칙으로 할 거냐, 우선으로 할 거냐, 무조건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쟁점이 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쟁점이 등장한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합의 처리 문제에 이어서 정개특위 연장 문제 혹은 행안위에 넘기는 문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패키지로 들어있던 문제예요.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것도 예상을 못해서 말이 안 되죠. 그런 건 국회를 운영을 하루 모르겠지만 이틀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왜 이거 그거는 가지고 싸우다가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상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예.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게 정개- 당연하고 저쪽에서는 저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는 일은 예. 여태
그 협상을 하는 일은 정계특위에서 해온 게 맞습니다. 근데 이해운 의원님도 행안위로 넘어가면 뭐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민주당 정계특위에서 입장에서는? 그동안 예. 논의를 해왔던 예. 사람들에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아. 그럼 완전히 논의해온 이력, 내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예. 하는 것이 합의에 이르기 쉽다. 행안위 간사는 어느 당입니까? 죄송하지만 논의해온 이력은 모든 방송을 통해서 이미 다 공개돼서 국회의원들만 아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뭐가 그게 아니 행안위로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간사가 야당이어서 논의가 불리해진다 뭐 이런 뒷배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행안위 간사는 지금 누구로 돼 있죠? 간사는 양쪽이 다 있죠. 모든 아, 당이 간사. 위원장이요. 위원장. 예, 예. 위원장. 위원장은 아마 위원장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저희가 빨리 이진복 찾아보겠습니다. 의원인가요? 네? 이진복 의원이든가 아, 그럼 어쨌든 아닐걸요? 이진복 의원 정무위원장 하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예. 그런 하여튼 뭐 유불리를 따진 건 아니군요. 아예 예. 어느 그러니까. 당이 위원장을 하든 그걸 네. 가지고 여당이 이제 와서 몰랐던 네. 것도 아니고 행안위 위원장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고 네. 행안위 위원장은 벌써 1년 이상 임기를 해오고 있는 분인데 임기 이제 다 됐죠. 바뀔 때 됐죠. 아니요 무슨 아닙니까? 소리예요? 2년 임기인데요. 원래 행안위는 일반 상임이기 때문에 2년 임기인데 1년 임기가 지난 거니까 앞으로 예. 1년이나 남아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기가? 변수가 없습니다. 예. 예. 아 인재근 의원이군요. 아 그럼 이제- 민주당 자기들 위원장이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걸 얘기하는 게 가지고 아니고 그렇게. 예,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아니다. 되풀이해서 예,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선거법이라든지 정치관계법을 개정할 때는 정계특위에서 논의해 왔습니다. 아이 여태까지. 논의했지만 네. 지금 상황이 두 번이나 과거에도. 연장을 했는데 예. 임기 말에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던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어쨌든 뭐 이거 가지고 길게 오늘 계속 아침에 얘기할 건 아닌 보낼 것 수는 같아요. 이 없으니까 문제는. 아마 예. 저기 시청자들이 다 들어보시고 예. 누가 더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셨을 맞습니다.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뭐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왜 저렇게 계속 저러고 있지? 이런 그러니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는 그 예. 문제대로 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국회에 복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저는 이게 사실 파업의 일상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아까 국회 말씀드린 파업의 것처럼 일상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국회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걸 가지고 뭘 흥정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들의 결코 좋게 안 비칩니다. 정말 본인들이 야당일 때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서울시청 앞에 자회 투쟁하느라고 천막 쳐놓고 얼마나 오래 계셨어요. 그 그러니까 시절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그때는 국정원의 여론조작 아이, 사건이 그거 뭐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본인들은 일이고요. 다 그렇게 주장하죠. 이제 지금 그만큼 야당도 할 엄중했다. 말이 많은 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당도 지금 얼마나 엄중하다고 지금 얘기해요. 야당도 엄중하다고 그러니까 보고 각자 있고. 예. 자기가 할 때가 되면 이거는 예. 내로남불이죠. 예. 두 당이 다 이현 제가 보기엔 의원께서 문제가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전투력은 더 지금- 높아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예. 제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내로남불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이 추경 처리 예. 이 기간만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예. 최장 18, 19일이었어요. 아 빨리 해줬다. 문재인 그렇죠. 문재인 예. 정부가 무려 45일 걸렸어요. 예. 지난해도 45일. 예. 지금 올해는 이제 제출한 지 48일이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달라요. 다릅니다. 국회를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추경을 말은 추경을 네. 해야 된다. 예. 야당이 들어와라. 여당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내는 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아니요, 뭐 왜요? 우리 왜요? 예산이 500조나 예. 되는데 예. 그중에 지금 이제 6조 7천억이잖아요. 예. 원래 추경이라는 게 6조 7천억을 가져오지만 국회에서 좀 깎이고 하면 네. 한 5조 남짓 될 텐데 1% 되는 돈 풀어가지고 지금 살아날 경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도 그걸 알고 예. 자기들은 노력했으나 예. 야당이 추경에 동조를 안 해줘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야당 탓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려고 예. 속내가 그런 것 같아요. 보기에는. 그러니까 추경이 무산되면 경제 어려움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길 수 있으니까 저는 무산까지야 뭐 되겠습니까만 예. 지연이 되겠죠. 지연이 되면 타이밍 네. 놓쳤다 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겠죠. 야당 맞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전혀 아니, 그렇지 그렇다고 않습니다. 얘기하시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렇다고 얘기 절대 안 하죠. 아니 그렇다고 저희들의 이 예. 속마음은 정말 속이 타는 지경이에요. 속이 타들어가는 지경입니다. 탄다면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격발하는 일을 하지 않죠. 아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사실 이제 바른미래당과 예. 이제 오신환 대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자유한국당 쪽에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내로남불이다. 이런 이제 국민들의 의식, 인식 또는 뭐 아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정치 혐오, 불신 이런 거를 일으키는데 좀 이용하려는 뜻이 있는 게 예.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 파행의 책임이 어디에 있냐.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게 51.8%예요. 예. 우리 당에 있다는 한 27% 정도 됩니다. 예. 네. 여론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정확하게 거죠. 국민들은 아무리 자유한국당에 그런 뜻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 이걸 지지랑 알아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이걸 예. 알아야 돼. 당 빨리 지지도에 들어가야 돼요. 비교해서 예. 빨리 들어가야 당 돼요. 지지도랑 조금 뭐 비율이 비슷하죠. 예, 예. 예. 자, 근데 요것도 하나 쟁점이 있었잖아요. 그 황교안 대표와 대통령이 1대1 면담, 그리고 야당 대표들과 1대5로 할 것이냐, 1대3으로 할 것이냐. 저는 그거는 국회 예. 정상하고 별개로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별개로. 왜냐하면 예. 국회 민주주의 국가 우리 헌법 1조 1항이 그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는 상권 분립 굉장히 중요한데 예. 왜 국회 정상화,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문제를 대통령이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권 연계하는 분립의 게 적절하지 않다. 위반이고 예, 예. 그래서 난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예. 자꾸 대통령 회동에 매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입니다. 왜 국회가 스스로 대통령한테 문제를 풀어달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불만이고 예. 그다음에 5자 회동, 3자 회동 그것도 예. 저는 좀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 정당 대표를 만날 수는 있죠. 그럼 기준이 모든 당을 다 만나든지 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당은 한 30개 되잖아요. 예. 다 만나든지 그렇게 다 만날 수가 없으면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만 만나든지 예. 아니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당만 만나든지 네. 그럼 교섭단체는 3개 당이거든요. 예. 그럼 3당을 만나든지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은 7개예요. 그렇죠. 7당을 만나든지 해야지 왜 갑자기 5당입니까? 아하. 그것도 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기준을 예. 뭔가 명분이 있는 기준으로 정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1대1 회동을 먼저 해야 된다고 예.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자기들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대통령이 모든 정당 대표 이제 그게 3당이 됐든 7당이 됐든 먼저 만난 다음에 그다음에 단독 회동을 순차적으로 각 당과 하겠다. 근데 그 순차적인 순서는 예.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그래도 제일 야당 중에 많으니까 먼저 한다. 예. 이거는 납득이 되는데 다른 당들을 만나기 전에 자유한국당부터 먼저 1대1로 만나라? 이건 다른 당은 아예 정당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전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양쪽 다 비판을 네. 해주셨는데요. 예. 저도 박광원 의원님. 지나치게 격식에 얽매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황 대표가. 그리고 청와대에서 처음에 이제 5당 대표들과 만나자 예. 하고 제안했을 때 1대1 회담을 하자, 회동을 예. 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청와대가 받았단 말이죠. 예. 그러면 순서는 저는 뭐 하나쯤은 양보를 하는 게 맞는 거지. 하나를 양보를 했는데 또 둘 다 양보해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하고 그리고 그 정신 취지와 관련해서 저는 이해운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굉장히 공감 가는 대목이 예. 많아요. 예. 그걸 왜 대통령한테 자꾸 뭘 해달라고 하냐 하는 얘기는 동의하시는군요. 예. 저는 100% 공감합니다. 국회 100% 문제는 공감. 국회에서 풀어야 된다. 당연하죠. 예. 그걸 왜 자꾸 청와대에 대고 얘기를 하냐. 국민하고 대화하는 건 전 예. 좋다고 봐요. 예. 근데 왜 청와대에 얘기할까 하는 생각에 저는 공감을 하고 예. 저는 황 대표께서 그 격식에 얽매이는 것을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치하셨지만 어쨌든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해법은 저희 이혜훈 박광원의 페어플레이에도 찾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6445번님 언제까지 야당 탓만 하시려고 하느냐 여당의 포용력 부재다. 민주당에 대해서 따끔한 의견 주셨고요. 6814번님 국회 정상화 문제는 여야 다 같은 국민들에게는 죄인입니다. 여야 다 같다. 국민들에게는 죄인들입니다. 정쟁을 이유로 파행하는 국회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양쪽 다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 저희 시선집중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혜훈 박광원의 페어플레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제로 저희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이 되어버렸는데 뭐 이런 것까지 할 정도인가 싶은 생각은 들지만 또 파생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의 민경욱 대변인이 철렵질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평을 했어요. 저도 검색해봤습니다. 철렵이 뭔가. 사실 요즘 아이들은 모를 겁니다. 그죠? 철렵. 하여튼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자,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집구석 부엌 아궁이는 있는 대로 달궈놓고 철렵질에 정신 팔린 사람 마냥 나 홀로 내가에 몸담그러 떠난 격이다. 라고 했는데 막말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민경욱 대변인은 아니 대통령 비판만 하면 다 막말이냐? 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비판도 격에 맞게 해야죠.
격에 맞지 않는다. 그 비유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니까 뭐 상관없지 않냐 그러셨는데 예. 비유도 좀 더 점잖고 품격 있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공감을 얻어냈을 텐데 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분절절 발언을 하신 거잖아요. 공개 예. 추념사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외국 순방이 이제 국민들 눈에 일부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이 시기에 꼭 필요한가 절실한가 하는 약간 한가해 보이는 그런 외국 예. 순방 일정을 하러 나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서 아마 비판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점잖게 아프게 무겁게 꾸짖었더라면 예. 훨씬 더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박강원 의원께서는 참으로 저는 적절하지 못한 비유였다. 비유가 적절하지 전 못했다. 비판하는 건 예. 얼마든지 할 수 예. 있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은 지적할 수 있죠. 근데 대통령의 정상 외교는 사실 상대국과의 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일 때문에 미루거나 이러기도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건 사실 외교적인 네. 결례가 되는 거니까 네.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철렵질이라 그러면 예. 지금 국회를 이렇게 파행시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질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예. 적절한 비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생각이 도저히 나지 않아요. 회방질? 아니 그것도 아닌 거. 예. 뭐 하여튼 저는 먼저 예.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민경욱 대변인의 논평은 파생적으로 나온 것이고 논란의 시작은 현충일에 있었던 문 대통령의 추념사 때문이었어요. 많은 인물을 거론했는데 그중에 이제 약산 김원봉이 문제가 된 것이죠. 대통령이 잘못했습니까? 이 의원님?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뭐 애국에는 진보 보수 없다 그러셨는데 그건 당연하죠. 애국에 예. 진보 보수는 없죠. 근데 약산 김원봉을 거론한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이냐 문제예요. 독립운동 활동을 한 거 그건 예. 인정하죠. 근데 그거 이외에 우리나라 유공자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 지금 여기서 애국이라고 할 때 국가가 어느 나라요? 북한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하고 북한 정권 수립에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중심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특히나 대한민국을 괴멸시키려고 침범했던 6.25 전쟁의 전범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전범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김일성 훈장까지 받은 사람. 북한의 그 전쟁 당시에 노동상이란 건 노동부 장관 아니에요? 전쟁 물자를 잘 동원하고 노동력을 동원했던 그런 공로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 애국에다가 붙이냐는 거죠.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반역행위고 이거는 6.25 전범인데 막지 않죠. 예. 박강원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예. 이혜훈 의원님과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립이 됐거든요. 네. 우리 헌법 전문에 그렇게 돼 그렇습니다. 있어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그 독립투쟁에 나선 수많은 예. 분들이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매우 달랐습니다. 운동 방식도 달랐고. 김원봉 선생은 가장 무장투쟁에 앞장섰던 의열단장이죠. 그렇습니다. 영화 암살이 김원봉 선생을 다룬 영화고 조승우 김무성 배우가 대표를 예, 비롯해서 있었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영화를 보고 만세를 불렀어요. 예. 그리고 지금 밀양에 가면 그분이 밀양 출신인데 예. 밀양의 박일호 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예. 지금 추념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 그 한 대목만 놓고 보면은 전체를 보기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김원봉 선생이 그리고 왜 북으로 갔냐면 사실상의 이 생명의 위협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해방된 조국에 돌아왔더니 친일 경찰 간부가 돼서 자기를 다시 체포했고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했어요. 예. 그 실제로 살해 위협이 있었습니다. 예. 김구 선생 돌아가시고 여운형 선생 돌아가시고 하니까 예. 정말 위협을 느낀 겁니다, 생명에. 그러고 갔는데 사실 김일성 당시 북한 이 입장에서도 예. 너무 버거웠어요. 이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줬지만 나중에는 숙청을 정리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 저는 우리 현대사를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진지하게 이제는 예. 정말로 친일과 항일의 그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예. 이후에 우리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반론이 있으십니까? 예, 당연하죠. 예. 암살이 왜 김원봉 씨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입니까? 그게 아니고 암살은 안오균이라고 여성 독립운동가 전지현 씨가 그분의 영화죠. 140분 동안에 김원봉 씨 얘기는 제가 알기로 수분 한 4, 5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영화 암살을 1200만이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1200만이 김원봉을 인정한다, 지지한다, 추대한다. 보훈처 장관이 그런 식의 논리를 피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영화 암살이라는 것은 항일 독립운동 자체를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약산 김원봉에 대한 지지라고 그렇게 과장해서 매도하느냐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유한국당 제가 뭐 그분들을 대변해 줄 이유가 전혀 없지만 만세 삼창을 불렀다? 그것도 사실과 너무 다른 왜곡이에요. 영화를 특별 시사회를 하고 나서 그분들이 항일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만세를 하자.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란 거지 약사 김원봉 만세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과장하고 매도하는지 그럼 주로 과장하고 매도할 때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이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북으로 간 게 어쩔 수 없었다? 아니 뭐 북으로 간 게 어쩔 수 없어서 간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분은 북에 가서 6.25 전쟁 중에 검열상하고 검열상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감사원장 장관급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은 북한 정권 수립에도 북한 헌법을 제정하는 제정위원으로 참여했어요. 북한 수립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요 공로자고 그다음에 6.25 동란 중에도 그 공을 인정받아서 훈장까지 받은 장관급을 2개나 한 거예요. 중간에 검열상 감사원장 장관급 자리를 하다가 6.25 동란 중에 노동부 장관에 해당하는 노동상으로 자리를 옮긴 분이에요. 이런 분을 아니 뭐 항일 독립투쟁을 그분이 했다. 이걸 인정하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로 이분이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가 돼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자, 황장엽 전 그분이 뭐였죠? 그분이 훈장을 받습니다. 주체사장을 세운 분이에요. 북한에서요? 박정희 대통령은 압로당의 중요 간부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목을 강조해서 보게 되면 종합적으로 그분은 보지 못하는 전향을 겁니다.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훈장을 주는 건데 그렇죠. 지금 김원봉 씨가 전향을 해서 내려와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나요? 그게 아니고 제가 아니죠. 대한민국이라는 게 1948년 이후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아니죠. 1919년에 대한민국은 건립이 됐어요. 네, 어쨌든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괴면시키려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앗아간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전범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가 박강원 의원님께 말씀 좀 드려야 아니 거기다가 현충일이라고 하는 것은 6.25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서 조국을 대한민국을 지켰던 순국 호국 영령들을 추념하는 자리요. 그분들 앞에서 6.25 전쟁 전범을 국가유공자로 하자고요? 그럼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충일이 말씀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충일이 6.25 희생자들만을 추념하는 자리는 대부분이 아니죠. 6.25 희생자랍니다. 국가를 위해서 몸을 헌신하는 분들. 당연하죠. 근데 대부분이 6.25 전쟁 호국영령들이에요. 상해 임시정부 독립운동 열사들도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충원에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을 얘기할 때는. 대한민국의 반역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하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럼 대한민국의 반역행위를 말씀 좀 들어보고요.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군관학교에 갔다니까 식민지 시대 대한민국의 반역행위죠. 그게 선후관계가 다를 뿐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선후관계가 다른 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과거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친 사람과 그게 거꾸로 돼서 북한 정권에 충성하면서 대한민국의 반역행위를 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물론. 마지막이 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약산 선생에 대해서 지금 6.25 때 행적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약산이 북한으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접을 북한으로부터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그분이 북한을 위해서 뭘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했냐가 중요한 거죠. 끝까지 한번 네네. 정말로 이 문제는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생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 남북대화를 뭐하러 합니까? 남북대화 예를 들면 남북대화가 돼서 남북 화해 협력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나면 그때는 이 문제를 다시 다룰 수 있죠. 그렇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북한이 주적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지금도 저는 남북이 동시에 독립운동 유공자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세대에 풀지 못하면 계속 이것을 이렇게 벽으로 갖고 가게 통일이 되고 되면 나면 다룰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엄연히 이런 노력이 통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니까요. 엄연히 지금은 네. 주적입니다. 북한은. 약간 김홍범 선생님 얘기를 하니까 두 분이 너무 열띠게 토론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요? 다른 얘기는 못하고 끝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다른 할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은 오늘 정년 연장 문제도 저희가 좀 다뤄볼까 했는데 정년 연장 문제는 뭐 다음에 다루는 걸로 하고요. 네. 뭐 사실은 이렇게 살아있는 주제를 다룰 때 이렇게 서로 열띤 토론하는 건 이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워낙 이게 역사적인 평가에 관한 문제라서 민감하기 때문에 아니,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번에 예. 공적 심사는 보류한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예. 왜 그랬냐면 북한에서 행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김대중 노무현 예. 정부에도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건데 예. 청와대도 그분들이 비슷한 입장을 타당하니까 그런 거죠. 박근혜 정부 예. 국정교과서 예. 시도한 교과서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좌파 거기에 교과서라고? 예, 저희 이제 박근혜 정부가 헤어질 시간입니다, 여러분. 김홍범 국정교과서 선생에 고쳐야 된다고 대해서 했잖아요. 자, 김홍범 선생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예. 오늘의 페어플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시간 오버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